반갑습니다. 제천 제일초고등학교, 미안합니다. 졸지에 우리 남학생들 성전한 그 대상자 만들어놨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보입니까? 네, 좋습니다. 강의실은 시원합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잘 들리네요. 내가 누구라고요? 아니, 면접의 달인. 사실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면접의 달인이라니까 에이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면접에 관해서 저서를 나만큼 많이 내고 또 면접 강의를 나만큼 많이 한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 특히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고 공공에 다른 데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니까 감히 뭐 뻥이요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학 입시에 면접이라는 이 유형이 도입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동파리의 면접일기, 면접 119, 그리고 사후정 면접으로 대학 가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가진 교재도 사실은 제가 집필했던 교재 일부만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저서들 또 그 속에서 많은 강연들을 하면서 어떻게 면접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면접의 달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면접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가까지는 얘기를 못해도 어떻게 하면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가, 대학에 면접을 잠봐서 시험에 떨어지는가,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최소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죠. 그래서 오늘과 이번 금요일 수업을 간략히 소개하죠. 오늘은 앞에서 면접의 개념 그리고 면접의 최근 경향 이런 것들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의 절차에 들어가서 실제로 면접 대기실에서부터 그 다음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퇴실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실전 문제들 또 예상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 날 2회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 말이 잘 들립니까? 네. 혹시 내 말이 너무 빠릅니까? 아니요. 너무 늦어요? 아니요. 다행입니다. 난 또 그 충청도라 그래서 내 말이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아니에요? 네, 다행입니다. 자, 우리 면접이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앞에 대입, 면접, 대입 이러니까 좀 이제 주눅이 들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접이란 걸 많이 만납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거고요. 뭐 여러분이 즐겨보는, 모르죠. 고3이니까 또 요즘은 TV를 못 보는지 몰라도 즐겨봤던 것 중에서 뭐 짝이란 프로그램인가 그런 게 있었죠. 예, 거기도 뭐합니까? 자기소개하죠. 내가 어떤 놈인지 이야기해야 되고 상대가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자기소개. 그렇죠. 자기소개. 이게 바로 뭐 면접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과 자기소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기소개는 소위 주제가 정해진 게 없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입 면접은 이제 면접 교수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미리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을 한정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죠. 그런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내용에 맞춰서 대답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했지. 그럼 우리가 면접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묻는가 이거죠. 또 이 문제는 바꿔 얘기한다면 무엇을 묻는가를 얘기 바꿔서 얘기한다면 교수가 알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파악하려 하는가? 물론 면접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가령 입학사정관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뭐 한 45분씩, 또 서울대 그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야간 1인당 2시간까지 질문하고 이러니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 이 학생의 어떤 인간 됨됨이가 어떠한가, 소위 기본 소양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됨됨이가 어떠한가, 둘째로는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적어도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것, 다시 말하면 미래 사회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어떤 건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로 어떤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에 기여할 만한, 또는 아니면은 정말 우리 대학이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인재상과 맞아지는가, 이 세 가지가 초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교수님들의 많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는 첫째,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묻는 기본 소양, 그 다음에 둘째로는 가치관을 묻는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위 그 학생의 장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의 인생 설계, 이런 것들에 따른 문제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준비를 할 때도 크게 이 세 가지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소양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치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며, 또 그리고 장래의 이상한 소리 나왔어요? 어때? 지금은 정상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누가 그렇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거기서 이제 가장 학생들이 궁금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사 상식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됩니까? 어때요? 될까요? 예. 권미정? 손 좀 들어봐요. 권미정? 예. 시사 상식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갑자기 교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네. 자, 그러면 이 평소에 오지 선다 익숙했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만으로 저는 답을 선택하기 힘들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도움이 된다고요? 지금 마이크가 아무리 고성능이라 그러지만 조금씩 크게 좀 평소보다도 좀 목소리를 높여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분명히 이해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이만하면 충분히 상대방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들어가자. 자, 면접에 참여하는,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교수님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리다, 많다? 그렇죠. 자, 많다면은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가장 짜증스러워하고 그분들이 가장 피곤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첫째, 말을 하지 않는다. 둘째로, 목소리가 너무 작다. 셋째로, 발음이 불분명하다. 이거는 뭐 결국은 교수 입장에서 볼 때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그 학생을 일일이 야, 목소리를 키워봐라, 발음을 좀 분명히 해봐라 라고까지 하면서 그 학생에게 점수를 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교수 입장에서는
뭐 5대 1일 수도 있고 10대 1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지원자 중에서 그 중에서 잘난 놈만 고르고 골라도 누구를 뽑을까 고민해야 될 판인데, 하물며 발음도 부정확하고 또 표현도 적절하지 못하고 이런 학생에까지 신경을 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평소에 이제 면접으로 대학 가겠다, 또는 내가 보는 대학의 입시 전형 전형 요소 중에 적어도 어떤 면접 요소가 있다면은 평소에도 발음을 분명히 그리고 조금 크게 하는 훈련을 꼭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제 대답이 잘 터지는군요. 좋습니다. 다시 올려 돌아가자. 자, 그렇다면 이제 가운데 줄어서 미소야? 김미소? 거수? 자, 아까 얘기했 상식이 풍부하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왜 되지요? 왜 된다고 생각하죠? 자, 지금 우리는 면접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바로 교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실제로 면접에 참여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냥 OX 단답형으로 끝나는 면접 없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10분 내지 15분의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아주 가볍게 툭 던집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시사를 잘 알면은 우리가 면접에 도움이 되겠니? 많은 학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도움이 되니? 라고 묻습니다. 자, 이제 그 질문에 또 대답이 나오면, 그렇다면 학생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학생이 평소에 시사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기억에 남는 시사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게. 자, 이쯤 된다면은 덜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덜통이 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툭 던질 때는 그냥 그거 상식적이죠. 시사적인 내용을 많이 알면 도움이 되지요. 그건 뭐 아주 가볍게 대답하지만은 그 다음 질문이 연속으로 2탄, 3탄, 4탄 쏟아져 나옵니다. 따라서 면접이란 것이 그냥 가볍게 말재주만 파악하고 말재주만 뛰어나면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이거죠. 바로 시사 문제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지금 내가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질문하면은 그 질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받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문하면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다음에 어떤 또 질문이 연속으로 나올까? 그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이렇게 답해야 되겠다. 는 정도의 작전을 짤 수 있는 예리함이 되어줘야지. 그냥 예, 시사 많이 알면 도움이 되겠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곤란하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다시 본론 들어갑시다. 시사적인 걸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그러한 이슈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시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은 시사에 대한 관심도 가져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아니 교수님, 수능 공부하는 것도 숨이 가빠 죽겠고 오늘 이 수업 듣는 것도 진짜 들을까 말까 고민 끝에 그래도 시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왔는데 거기다 또 시사까지 하라고요? 어떻게 다 합니까? 뭐 휴대폰에서 매일 뉴스 검색할까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어떤 측면.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요즘 뭐 올림픽 중계 봅니까? 자, 네, 좋습니다. 그 성현아, 유성현 어디 있지? 투명인간이 나타났나? 유성현. 자, 올림픽 중계 봐요?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인상 깊었던 그 프로그램이 뭐였죠? 뭐라고요? 유도요. 예. 좋습니다. 유도에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 판정 시비. 기억납니까? 예, 어떤 판정 시비 내용이 뭐였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판이 쨌다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그 기계로 판독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인간이 판독하느냐라든지 또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 소위 그 구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의 더 추상화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서 친구들과 좀 토론을 하고 관심 가고 점심 먹으면서 또는 저녁 먹으면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시사적인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문 많이 보고 또 아니면 인터넷으로 뉴스 검색하고 또는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이렇게 짜투리 지식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핵심이 되는 또 최근에 관심이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령 티아라에 누구 화영이가 왕따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시사가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그건 가십입니다. 가십이라 얘기하는 거. 우리 순간적인 흥미거리지 그건 시사가 아니다. 이대호가 홈런 몇 방 쳤지? 10개를 때렸을 때 20개 때렸을 때 그거는 시사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관심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물론 스포츠학을 전공하겠다는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째 계명 시사에 관심 쏟아라.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야기합시다. 영어 지문, 쌤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지문만 나온다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외국어 돼야지 경이 돼야 되는데 시사 아니라 영어 지문 줍니다. 그런데 저 영어 못한다고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영어 모른데도요, 큰 문제 없는 이유가 영어에 웬만큼만 되어 있다면은 나머지는 거기에서 그 주는 제시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영어로 표현된 화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소위 가치관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나타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봐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영어 지문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고 완전히 땀이 온몸에 비지 때문에 줄줄 흐르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어 지문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자, 괜찮습니까? 자신감 가져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물론 면접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슨 이경규나 메뚜기 이경규 또 누구죠? 유재석이처럼 그렇게 말 잘하는 얘기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매끄럽지 않아도 좋고 여러분이 구사하는 어휘가 고급스럽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면접관, 다시 말해 해당 교수에게 정확하게 전달할까. 그래서 교수가 내가 이야기하고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을까. 이것에만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재주가 없다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또 내가 말을 좀 더듬는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분이라고 해서 뭐 10분 지나면 야 됐다 나가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 뭐 충청도 사람이죠. 아 교수님 저는 원래 충청도라서 말이 느려요.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교수가 그래 좀 빨리 해.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할 말 차근차근히 다 하면 됩니다. 다른 교수가 질문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대답이 준비 안 됐다고요? 조금 시간 끌어도 됩니다. 그에 대해서 교수가 왜 자신 없어? 다음 문제 넘어갈까 할 때도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10분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20분 끌어도 좋고 30분 끌어도 교수가 나가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교수님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말을 능숙하고 빠르게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자 그렇다면 따라서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테마를 정하십시오. 모두 좋습니다. 하나의 이슈를 정해가지고 그를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친구들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요? 나는 왕따다. 아니면 뭐 또 평소에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다고요? 자 그때는 이동엽 어디 있니 동엽이? 그때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 질문을. 그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어떤 그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토론을 할 친구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죠? 그걸 보고 해요. 그걸 보고 아주 적절합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지우, 거수,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지? 뭐라 그랬죠? 자, 이런 경우에 제일 이 세상에 가장 만만하면서도 가장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분이 누군가요? 그렇죠. 어머님이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야 임마 아빠 피곤해 이럴 테니까 엄마부터 들고 엄마 내가 지금 생각했거든 5분간만 내 얘기 들어줘 하면 됩니다. 엄마가 그래 솔직했단 말이야. 아니야 그게 전부 다라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또 엄마 5분만 내 얘기 들어줘. 똑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매일 테마를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얘기 내일 전에 또 됩니다. 엄마 지겨워 어제 했잖아. 뭐 아니 그래도 또 들어봐. 한 며칠 하다 보면요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요령 있게 이야기하는 그 능력이 생겨납니다. 요런 걸 계속 훈련해 줘.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 엄마도 야 임마 내가 해도 하겠다. 그만 좀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테마로 할게요. 어머님이 가장 좋은 토론 상대자입니다. 만약에 엄마 바빠서 못한다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만만한 게 누구지? 동생. 그렇죠. 동생들입니다. 불러가 야 임마 너 앞으로 이거 알아야 돼. 못 들어놓고 하면 됩니다. 동생 불러놓고 너 이거 모르니까 안 돼. 오빠 입장에서 누나 입장에서 언니 입장에서 가르치고 키워주면 됩니다. 동생도 없다고요? 어떡하죠? 동생이 없다고요? 어떡하죠? 은진이, 정은진, 동생 있니? 네.
그 동생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 수련회 가고 없으면 어떡하지? 동생 없으면 선생님이랑 하느님이랑.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누구? 선생님이랑 선생님. 선생님이랑. 아, 그렇군요. 내가 너무 오버했네.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이라면은, 그냥 집에 제일 또 만만한 게, 동생들은 만만한 게 강아지, 고양이죠. 강아지 뿌들어 놓고 사탕, 비스켓 하나 주고 앉아가 이 얘기하고. 자, 농담이긴 하지만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누군가를 붙들고 자꾸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만이 말하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기지, 머릿속에서 아무래도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하거나 남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들이죠. 그런 만큼 평소에는 재기발랄하고 정말 나의 깜찍함을 잘 보여주다가도 정작 면접 교수 앞에 서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갑자기 혈압이 180까지 상승하고 완전히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떨리고 온갖 증세가 다 종합병원에 실려가야 될 판이 됩니다. 평소에 담담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주라. 자, 여기서 하나 팁을 하나 제공하죠. 어디서 연습하면 좋으냐? 공감, 바로 여러분 화장실에서 연습하십시오. 왜냐하면 화장실은요, 첫째 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션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표정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연습하라. 그 다음에 화장실은 또 문을 닫아 놓으면 소리가 울립니다. 그렇다면 내 발음이 정확한지, 그리고 목소리 크기가 적절한지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게는 화장실에서 문을 닫아 놓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그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식구가 많다. 그래서 화장실을 한 30분씩 독점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것들, 이게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재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좋게는 선생님이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화장실을 활용하시 가장 좋은 생활의 지혜가 될 거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이죠.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기초 소양부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최암흑의 우리 대표님이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아 버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문제 들어가면 바로 하도록 하고, 이제 실제 논술, 그 실제 들어가 하나만 더 부탁해야 되겠군요. 내일이 면접 시험 보러 간 날이다. 오늘 밤에 뭐 준비해야 되죠? 아주 흔해 빠진 얘기지만 뭐라고요? 수험표, 그 다음에 신분증, 이거 꼭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흔히 학생들이 빼먹는데 요겁니다. 수험표 준비하나 당연하죠. 자, 당연한데, 그리고 신분증 당연합니다. 근데 사실은 면접장에 들어갈 때는 필기도구는 못 가져갑니다. 필기도구 못 가져 들어가는데 왜 필기도구를 그래도 가져가보라 얘기하느냐면요, 어떤 면접장에 가면은 감독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필기도구를 꺼내서 미리 준비하는데 사용해도 그걸 크게 제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면접관과 직접 시험 볼 때는 필기도구는 일체 활용하지 못합니다만은 적어도 대기실에서까지는 필기도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필기하고 메모하고 기억을 살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기도구는 마지막에 챙겨가라. 근데 분명히 아마 입시 요강이나 이런 데는 필기도구란 얘기 전혀 없을 겁니다. 필기도구는 가져가셔서 마지막 대기실에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필기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 기억을 다시 되새겨보고 하는 그 훈련을 꼭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크게 하라 그랬죠? 자,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입을 마치 달걀을 품듯이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은, 입을 크게 벌리면 입 속에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면은 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혀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만큼 발성 속도는 늦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발음은 분명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라. 그 달걀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 발음은 분명해지고 속도는 늦어진다. 그걸 여러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장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할까요? 면접의 전체 절차는 일단 대기실입니다. 대기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참 허무하죠. 그 외에 내가 여러분 그 외에 해야 될 얘기들은 전부 여러분에게 나눠진 내 교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뭐 복장을 어떻게 하라, 뭐 머리를 어떻게 하라 그런 그 교재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해나갑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각각 뭐 원한 대학에 이제 면접 시험 보러 갔어요. 가면은 보통 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면접실입니다. 면접 시험 장소죠. 여기가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문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나갈 때는 이걸로 그냥 바로 교실 밖으로 해서 대학 밖으로 해서 바로 집으로 가게 되어 있고, 다시 대기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를 할 때, 대기를 할 때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야,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많은 준비를 했었고, 여기서의 어떤 앞으로 들어갔을 때 몇 분 동안에 내 모든 게 결정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고, 또 초조하다 보니까 옆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 안정이죠.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라. 그래서 자,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답을 하면 교수님이 또 어떻게 이 2번째 질문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소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머릿속에서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막 머릿속에 하얗게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자기소개, 이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라도 떠올려보십시오. 자, 만약에 들어갔는데,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나보고 자네 자기소개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경우에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자, 그럼 이렇게 소개할 때 주안점 어디 두지? 머리 편에 빠진 말로, 저는 충북 제천에 무슨 동에서 아버지 누구와 어머니 누구 사이에 몇 남 몇째 둘째 딸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럼 나는 자기소개, 내가 어떤 놈인가, 어떤 학생인가, 그걸 이야기하면 첫째 성실하다. 그럼 나는 이렇게 성실하다. 아니면 나는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러면 얼마나 창의적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몇 개의 포인트를 두고 그걸 좀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자기소개라는 것은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 몇 남 몇째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자상하다. 우리 어머니는 어떠하시다. 필요 없습니다. 내란 놈이 어떤 놈인가를 얘기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아버지가 이랬고 우리 어머니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주변이 필요하면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초점은 여기에 자기 자신에 맞춰준다 이거죠. 따라서 어느 초등학교 나오고 어느 중학교 나왔고 어떻고 다 필요 없다. 바로 내 자신이 어떤 놈인가 나의 초상화를 교수에 그려주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기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포인트가 뭔가, 나의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할까,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라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성장 과정이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그래, 그 질문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 그 질문을 교수가 왜 할까? 어떤 의도를 깔고,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을 뭘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러면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럼 이런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은 자연히 잡념이라든지 불안한 마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은 기초 소양에서 자기소개입니다. 물론 뭐 대학에 따라서는 입학 원서 쓸 때 자기소개 쓰기도 하죠. 또 교수님들이 면접관에서 물을 때도 어떤 자기소개서를 받은 학교에서는 그걸 쭉 읽어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해봐라 라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느 대학이든지 자기소개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교수님 저 실컷 준비했는데 교수님 말하고 관계없이 질문 안 하던데요? 아니 내가 10개를 준비했는데 10개 다 나오면 이건 신이죠. 달인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건요. 100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맞으면 100% 만족하는 겁니다. 자, 물어보자. 박영훈? 영훈이? 손 들어보자. 자, 지금까지 수능 언어 영역 문제 몇 문제 풀어봤니? 몇 문제? 조금 크게 얘기할래요? 자, 몇 문제? 자,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 골든벨 본 기억 있습니까? 그 대답을 어떻게 했죠? 화이트보드에 했죠? 우리도 앞으로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거기에다가 적자. 그게 빠르겠다. 아니니? 자, 김태훈이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김태훈, 어디니? 몇 문제 풀었어요? 얼마나? 자, 좋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내가 웃으면 얘기하지만 이게 똑같은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실제로 면접 시험에 나왔습니다. 면접에 뭐가 나왔냐고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보십시다.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교수가 물었습니다. 자네 대한민국에 이발사가 몇 명인가라고 물었어요. 자, 빨리 계산해보고 손들어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답! 누구 이야기해 보십시다. 대한민국 이발사가 몇 명일까요? 여학생들은 미용사라도 좋습니다. 남학생들은 이발사, 여학생들은 미용사. 정답! 자, 정답 나오면 내가 8월 10일 날 다음 주 재청 갈 때 내 저서를 제공해 줄 텐데 무료로. 많아요. 네? 많아요. 많아요. 또 다른 사람. 예. 284명? 284명. 자, 왜 284명이죠? 이발사 할 때 284잖아요. 아. 284명. 이발사니까 284. 맞아요? 자, 좋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보자. 조건이? 우리 조건이가 지금 면접관이야. 면접관인데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우리 대답했어. 어떻게 평가할까, 권이야? 자, 우리 한 사람만 더 질문 받아보자. 한 사람만 더 대답 들어봅시다. 정답. 이 일을 어떻게 할꼬? 자, 이 실제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면접관은, 자, 잘 들어라. 면접관은 여러분에게 무슨 통계국에 근무하는 사람을 뽑아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인지 면접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물었는가요? 학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있는가, 이걸 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저기 누구야? 수진이가 이야기한 것은, 수진이가 누구야? 저 은진이가 얘기했나? 한 것은 완전히 이거는 재치 있는 쪽인, 순발력이 재치 쪽인데, 근데 문제는 사고력을 물은 겁니다. 자, 거기에서 그 교수가, 면접관이 나중에 나와서 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묻고자 한 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인구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총 인구를 계산하기 좋게 5천만 명 잡자. 그러면은 5천만 명인데 여러분이 이발할 때 또 여학생들이 미용을 할 때 그 주기가 얼마나 되죠? 계산하기 쉽도록 한 달 주기로 잡자. 자, 그렇다면 이 5천만 명을 6천만 명 계산하기 좋겠구나. 이제 6천만 명을 30일 하면서 계산한다면은 하루에 200만 명이 이발한다는 얘기 나오죠. 자, 하루에 200만 명을 이발하는데 이발사 한 사람이 한 시간에 몇 명 깎는가? 여러분이 보통 미장원이나 이발사 하면 한 시간에 얼마나 걸리죠? 20분 내에 20분 소요된다 잡자. 그렇다면 한 시간에 3명, 이발사가 한 시간에 3명을 이발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발사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면 하루에 이발사가 한 사람이 깎을 수 있는 머리 숫자, 이발 숫자는 24명. 따라서 200만 명, 이발해야 될 사람 200만 명 2천만 해죠. 200만이죠. 200만 명 나누기 24를 하면은 약 어떻게 되니? 8 정도 나오나? 8, 4, 32. 그렇죠. 약 그렇다면은 8만 명. 따라서 정답은 8만 명 정도. 자, 여기서 8만 명이냐 9만 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고를 전개시키는 과정이 정확하다면, 그렇다면 그래, 이놈은 적어도 사고적인, 논리적인 사고가 됐으면 됐어, 뽑아주겠다 이겁니다. 자, 돌발 퀴즈 한번 낼까요? 이제는 답할 수 있다. 과거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누가 대답해? 요래 역시 바람직한 답이 나오면은 내 저서를 8월 10일 날인가요? 수업할 때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명색이 책이 15,000원짜리다. 자, 30cm 여러분에게 자를 하나 줍니다. 이 30cm 자를 가지고, 자, 30cm 자를 가지고 이 건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을 10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다시 한번 설명하죠. 30cm 자를 하나 주고는 수험생 보고 이 건물의 요 30cm 자를 가지고 이 건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을 10가지 이상 얘기해 보게 이겁니다.